서울의 소리 읽어주는 뉴스. 비서관의 증언, 노무현 이미지 써먹는 홍준표, 정치적 언행 위선적. 김정호, 도지사 때 노무현 대통령 유업 씨말리려 해. 그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정치적 장꾀에 불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예비후보는 지난 9월 3일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 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홍 후보는 경남도지사 시절과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지금과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과거 노 대통령을 향해 아방궁 사저, 뇌물수수 등 막말을 쏟아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안면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 후보는 노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딱 열흘 만인 지난 13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취임 당일 바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정치재판이고 MB재판도 정치재판으로 본다라며 그분들이 지금 구속돼서 감옥에 있을 만큼 그런 잘못을 저질렀나 판단해보면 회의적이다. 두 분이 그때까지 사면되지 않는다면 취임 당일이나 그 다음날 사면하겠다 라고 확언했습니다. 홍 후보가 최근 치솟고 있는 지지율에 취해 촛불을 들었던 대다수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4일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호위무사로 불렸던 김종호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지난 2012년을 떠올리며 홍 후보를 향해 천인공노할 몹쓸 짓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질렀다며 위선적이고 가증스럽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경남 CBS 방송 시사포커스 경남과의 인터뷰에서 홍 후보가 경남지사 시절 노 전 대통령의 유업이었던 봉화마을 친환경 생태농업을 망가뜨리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유지였던 봉화마을의 친환경 농업을 위해 11년간 영농법인 봉화마을의 대표를 맡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홍 후보의 노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두고 누구라도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찾아올 수 있고 참배할 수 있다라며 과거에 노 대통령 생전이나 사후의 막말들, 예를 들어 사저가 아방궁이라든지 봉화마을 만드는데 1천억 원 넘게 쏟아부었다든지 이런 근거 없는 비방들이 얼마나 고약했나 라고 분노를 사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 이미지를 써먹으려고 참배를 하고 방명록에 2002년 노무현처럼 이런 글을 남겼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아주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치적 장꾀에 불과하다라며 노무현처럼 하겠다라는 것을 누가 말릴 수 있겠나, 뭐라고 하겠나. 그러나 정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또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적어도 고인과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든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노 전 대통령님에 대해 뇌물을 먹고 자살한 사람, 이런 표현까지 기자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했던 것도 기억이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봉화마을 대표로 했을 때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 시절로 당시 홍 지사가 봉화마을 친환경 생태농업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키기로 했었다라는 최근 발언을 두고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정했습니다. 제가 당시 봉화마을에서 영농법인 대표로 친환경 벼농사를 5개 마을 친환경 장목반 우리 농민들하고 농사를 같이 짓고 있었는데 봉화마을이 노무현 대통령 내려오셔서 생태마을 차원에서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로 지정되고 잘 하고 있었죠. 그런데 2012년이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전국적으로 10만 헥타르 정도 추진했는데 봉화마을 들판을 느닷없이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알고 우리가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이것을 당시 홍준표 지사가 절차를 생략하고 막무가내 강행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예 노무현 대통령 유업인 친환경 벼농사 생태농업을 그냥 씨를 말리려고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봉화마을에는 한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다녀가셨는데 눈에 가시 같았던 것 같고요. 그 봉화마을 들녘과 봉화산 숲 가꾸기, 하포천 생태 하천 복원, 더구나 그 베이스가 봉화들판의 친환경 생태농업이었거든요. 이 근거를 지워버리려고 그냥 작정하고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천인공노할 몹쓸 짓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지금 하는 정치적 언행, 이런 것들이 참으로 그런 형태를 보면 위선적이고 진짜 가증스럽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요즘 넥타이를 파란색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본색이 빨간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몹쓸 막말이나 보수적 컬러가 본색이 바뀌겠나 라며 최근에 지지율 상승을 좀 하던데 이게 윤석열 예비 후보가 본인의 실언이나 본인 가족의 스캔들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반사적인 효과를 본 것이라고 본다 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사실 윤석열도
문 대통령 개혁에 반대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정권교체의 희망으로 부상하지 않았나 라며, 그런데 최근에 윤 후보에게 청부 고발 사주 의혹이 나오고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정치검찰과 보수야당이 한마디로 국가의 기본을 흔든 국기문란 사건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쩌면 일부 정치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아예 검찰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속셈과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라며, 이러니 중도층마저도 지지율이 빠지고 보수층 돌탈하고 그 대안으로 홍준표 예비후보에게 조금 지지율이 이전하고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넥타이 색깔을 바꾼다고 본색까지 바뀌겠나 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홍준표 예비후보가 중도층까지 지지세를 확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홍준표 예비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아마 보수층 지지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뭐 윤석열 예비후보가 안 된다고 보면, 그러나 현재 야당 후보는 누가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정치는 생물이라는 게 요즘처럼 실감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 읽어주는 뉴스.